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민간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55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2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과연 우주 사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같은 민간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영국의 억만장자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에 설립했습니다. 민간 우주 여행 서비스를 목표로 10년 동안 티켓을 800장 팔았는데 좌석당 가격이 처음엔 $200,000였지만 지금은 $450,000까지 올랐다고 해요. 원화로는 약 2.6억 원에서 5.8억 원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등 유명 배우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부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시험 비행을 하면서 2018년 세계 최초로 상업 유인 우주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때는 우주 비행사 2명만 탑승을 했고 우주와 대기권의 경계인 약 80km 상공까지 도달했다가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 2019년에 조종사 2명이 승객 1명을 태워서 비행에 또 성공하게 됩니다. 스페이스십2라는 유인 우주선의 승객은 우주 비행사 교관이었고 처음 비행보다 더 높은 90km까지 올라갔다가 몇 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2020년은 우주관광 벤처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고 보잉으로부터 기술적인 협력과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 세계 첫 중궤도 우주 관광을 성공하게 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블로그의 중궤도와 궤도 우주 비행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중궤도 비행은 고도 100km 이상을 상승한 뒤에 자유낙하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지구를 보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궤도 비행은 위성처럼 중력과 관성을 통해 지구 주위를 도는 걸 말하고요. 중궤도 비행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이 채택했는데 두 기업의 차이점은 블루 오리진은 로켓을 타고 수직으로 상승해서 여행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버진 갤럭틱은 모선 항공기로 먼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한 뒤 고고도 상공에서 로켓을 점화해서 우주로 가는 형태로 1시간 정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모선 항공기를 이브라고 하고 오른쪽 우주선이 유니티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GIF를 첨부해 봤는데요. 먼저 대형 수송기에 우주선이 연결된 모습이 보이고 대형 수송기가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 우주선은 자체 엔진을 가동해 목표한 곳까지 도달 후 지상에 착륙하게 됩니다. 첫 중궤도 비행을 성공 후 2년 뒤인 2023년 6월 이탈리아 공군 3명을 태우고 설립 19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하게 돼요. 이 비행을 갤럭틱 01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인 8월에 갤럭틱 02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민간인 3명이 탔는데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영국의 전직 카누 올림픽 선수 존 구신과 카리브 제도 출신 사업가이자 헬스코치 그리고 그의 딸이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1차 민간인 우주 비행이 성공하자 $4.2 되었던 주가는 $6까지 급등하게 됐지만 바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8월에 2차 우주 비행도 성공했음에도 현재는 $2로 최저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2026년까지 우주선 유니티와 모선 이브를 운용할 계획이고 차세대 우주선 델타 선박을 그 이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델타 선박은 일주일에 한 번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의 우주 비행기라고 하네요.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은 2021년 7월까지 6차례 유인 중궤도 비행을 성공했으나 2022년 9월에 무인 비행 중 이상 현상을 겪고 현재 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3월에 비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매출 자체는 솔직히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20년은 미국 정부 계약에 따른 엔지니어링 서비스 매출이고 2021년은 페이로드 우주 비행에 따른 매출이라고 해요. 페이로드는 우주로 보낼 위성, 우주선 등을 싣는 화물칸입니다.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데요. 2022년만 해도 적자가 원화 기준으로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비용을 보면 2021년까지는 판관비와 연구 개발비가 거의 비슷했는데 2022년은 연구 개발비가 2배 이상 뜁니다. 연구 개발비는 주로 우주 비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로켓 모터, 연료 등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과 조종사 승무원들의 급여, 장비,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2022년 7월에 차세대 우주 비행기 델타를 만든다고 발표하면서 연구 개발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분기로 보겠습니다. 매출은 고만고만한데 유독 매출이 좀 더 높았던 2021년 3분기와 2023년 2분기 매출을 보면 2021년 3분기에 스폰서십 수익, 페이로드 관련 기술에 대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 2분기는 상업용 우주 비행에 대한 수익입니다.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우주 비행에 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네요. 적자 폭은 2023년 1분기까지 늘다가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14%를 줄였습니다. 비용을 보면 2023년 2분기에 1분기보다 적게 썼고 판관비가 많이 늘고 연구 개발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판관비가 늘게 된 것은 직원 보상과 복리후생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2분기마다 판관비가 높은 걸 보면 2분기에 보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2022년 3분기의 델타 개발 발표 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우주 비행 시스템 개발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계약 및 노동비,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비용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출액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 자금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의외로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37%라서 놀랐습니다. 2021년에는 20%대였다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임에도 부채 비율을 줄였다는 건 자금을 조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부채가 낮아서 유동 비율이 500%대가 나오네요. 재고도 비중이 크지 않아서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는 자금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최소 100밀리언 달러 이상 나오니 빠르게 자금을 소진할 것입니다. 연간 현금 흐름을 보면 3년 동안 자금 조달을 많이 받은 것이 보입니다. 2020년에는 유상증자 460밀리언 달러, 2021년은 500밀리언 달러, 2022년은 103밀리언 달러와 전환사채 425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았네요. 분기간 현금 흐름을 보면 2023년 상반기에 273밀리언 달러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증이 많아질수록 주가 가치가 하락하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2026년 델타 우주선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발사해줄 때까지 계속 자금 조달은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컨퍼런스 콜에서 상업용 우주 비행을 3분기에 2번, 4분기에 3번 진행할 예정이고 3, 4분기 각각 1밀리언 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네요. 해석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연구 비행일 경우가 민간인 비행보다 매출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반 비행은 0.45밀리언 달러, 연구 비행은 0.6밀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델타는 아직 설계 단계라서 연구 개발 비용은 계속 늘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연간 46대 우주선을 만들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향후 매출을 간단히 계산해 봤는데요. 2026년에 차세대 우주선인 델타가 일주일에 한 번 발사한다고 하는데 좋게 봐서 10명 탄다고 하고요. 티켓 가격이 한 명당 약 6억 원, 0.5밀리언 달러라고 하면 일주일에 5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한 달로 하면 20밀리언 달러고 분기로 치면 60밀리언 달러가 나오겠네요. 지금 분기당 비용이 100밀리언 달러가 넘는 상황이고 여러 번 발사할수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28년은 되어야 많은 우주선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은 로켓을 쏜 스페이스X의 매출은 어떨까요? 스페이스X를 통해 버진 갤럭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을 했고 자체적으로 엔진과 주요 부품을 개발하면서 로켓을 만듭니다. 하지만 3번의 로켓 발사를 실패하면서 자금이 고갈되어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다행히 2008년 4번째 시도 끝에 기적적으로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나사와 계약을 따내고 로켓 재사용도 성공하며 더 큰 로켓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큰 역할을 했던 스타링크도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현재 우주의 위성을 4,800대나 발사한 상황입니다. 우주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2년 매출은 4.6빌리언 달러, 손실은 0.59빌리언 달러로 이익률이 마이너스 13%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는 매출 1.5빌리언 달러에 수익이 55밀리언 달러로 4%의 이익률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페이로드닷컴이라는 곳에서 2022년 매출 4.6빌리언 달러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하는 사업과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펠컨9이라는 로켓을 용도에 따라 가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고 스타링크는 사람들이나 기관에서 위성 인터넷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입 그리고 구독료로 매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사 사업의 경우 펠컨9을 35번을 발사해서 2.4빌리언 달러를 예측했고 스타링크는 하드웨어 0.8빌리언 달러, 구독료 1.1빌리언 달러로 합쳐서 1.9빌리언 달러로 기타 매출과의 합이 4.6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2023년 매출도 예측을 한 게 있는데 연간 예상 매출액을 2022년에 2.5배인 11.6빌리언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발사 사업에서 2022년에 35번 발사했던 것을 2023년엔 72번 발사한 것으로 계산하여 5.3빌리언 달러, 스타링크는 선박용, 비행기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하면서 5.5빌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계산했어요. 2023년은 스타링크의 매출이 발사 사업을 넘은 것으로 보는데요. 이번 1분기에 1.5빌리언 달러로 예상 매출의 분기 평균 매출에 못 미치긴 하는데 하반기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 발사체 재활용이라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비용을 줄였는데요. 유튜브나 스페이스X 트위터의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버진 갤럭틱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안정적으로 여러 번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타고 있어서 사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버진 갤럭틱은 2014년에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주여행 티켓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고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경우도 사람이 타지 않았지만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우주여행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사업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